제 이름은 유종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과목은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2차 시험에 들어가 있죠.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자, 그렇게 하시고 이 공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여러분이 지금 시험은 이제 내년에 치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치는데 몇 회입니까? 이제 31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친 이래로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1회부터 7회까지는 1년에 두 번, 2년에 한 번 쳤어요. 2년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8회부터 매년 시험을 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까지 시험 쳤고, 내년에 30일이 되니까 한 40년 전에 첫 시험을 쳤다 이렇게 하시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회부터 7회까지는 학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막 집에서 앉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그 책 절반 정도 되는 양을만 공부하면은 그냥 합격을 합니다. 그때 합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부터 시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4회까지. 자, 그래서 8회부터 14회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냐? 전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 때예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부동산 중개만 해도 제법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붐이 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강생이 많아졌죠. 시험 수준이 어떻습니까? 높아지게 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회 시험에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렵게 출제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해서 데모를 했던 때예요. 데모 전국적으로. 그것도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 공부하던 분들이 한 8만 명이 모였어요. 왜? 시험 어렵게 냈다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 데모를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냈다고 막 데모를 하니까 비서실장 뛰어왔겠죠. 보니까 뭐 때문에 데모하느냐?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내서 데모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장 화가 나죠.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고시보다 더 어렵게 냈다 합니다. 아니, 생계형 자격증 시험이 그렇게 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회 때 데모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제 시험을 보게 해라 해서 15회 추가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 추가 시험에 6개월 뒤에 봤는데 이게 공부해가 시험 친 사람 합격 다 했어요. 너무 어렵게 돼 가지고 데모했으니까 쉽게 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험 형태가 19회까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이때는 이제 15회 추가 시험부터 19회까지는 지금 시험을 출제하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이때만 한국토주택공사에서 시험 출제를 했어요. 참 쉬웠던 시기입니다. 이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복 많은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제 20회부터 다시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시험을 주관하게 되고 20회부터 24회까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어렵게 내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무조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자, 또 어렵게 내면 또 데모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딱 20회부터 24회까지 5년 동안은 그냥 딱 쉽게 내줍니다.
시기 내줬다가 언제 딱 돌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25회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25회부터 자 올해 시험이 30회까지죠. 자 25, 26, 27, 28, 29, 30회까지 매년 조금씩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예. 그래서 이제 작년 29회 시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데모를 하자.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데모를 했어요. 산업인력 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본 그 사가 울산에 있죠. 울산에 여기 저 혁신도시 아시죠? 거기 산업인력 공단이 있어요. 29회 때 어렵다 해가지고 그때 그 앞에 좀 수백 명이 데모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재심 안 봅니다. 예, 데모를 하려면은 화끈하게 몇만 명이 모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러나라 해야 재심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회 때 데모를 할 낌새가 조금 보이니까 29회보다는 30회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예. 29회보다 30회는 조금 더 수월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제도가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회 이후 시험은 앞에 쳤던 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기고 매년 시험 수준이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진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대비가 여러분 공부를 뭐 남이 하니 그냥 나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차든 2차든 다 떨어집니다. 공부를 할 파이면 아싸리 하세요. 예,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변화는 이렇게 되었고 1차는 뭐 1차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1교시, 2교시로 나눠 시험 치죠. 예, 1교시, 2교시로 나눠 시험 칩니다. 1교시에는 중개사법, 그 다음에 중개실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공법 해서 두 과목을 치고 2교시에는 공시법과 자 세법을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과목 합쳐서 40문제예요. 40문제,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작년보다 조금 쉬울다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올해 보니까 합격자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2차 과목 중에 올해 시험에서 되게 어렵게 냈던 것이 공법과 세법입니다. 공법은 매년 어려워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공법과 세법을 어렵게 냈는데 중개사법은 쉽게 냈어요.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공부한 분은 80점 이상이 나옵니다. 80점 이상이. 자, 공시법은 보통 수준으로 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공부하면은 점수가 노도로 이렇게 냈고 세법이 어려웠습니다. 16문제 중에서 보통 뭐 공부한 사람 한 6개 맞아요. 10개 틀립니다. 자, 근데 공시법이 수월하게 내니까 좀 보통 수준 내니까 공시법 점수 몇 가버리죠. 그래서 60점이 노는 거예요. 자, 공법은 어렵습니다. 어렵게 내고 했는데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잘 논다 그랬죠. 메꿔주니까. 그래서 올해 1차, 2차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학원 다 1, 2차 동시에 합격한 분들이 많고 이 학원에도 1, 2차 동시에 합격한 분이 제가 뭐 지금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차, 2차 같이 합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험은 뭐 작년하고 난이도는 비슷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내는 구성이 이러다 보니까 세법은 어려운 것은 공시법이 메꿔주고 공법이 어려운 것은 중개사법에서 메꿔주는데 공법 같은 경우에는 딱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어떤 형태냐? 쉽게 노는 것과 어렵게 노는 것. 자, 중간 단계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공법은 쉬운 문제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아예 손 못 대도록 어렵고. 자, 그러니까
쉽게 내주는 것만 실수 안 하면 60점 와요. 쉽게 낸 부분에 실수만 안 해보면 60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합격생이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시험에 노는지 여러분이 좀 공법은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이라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과목은 6개의 법령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6개 법령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법이 자 우리가 출제 범위라 해야 되겠죠. 출제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이제 1차 과목에 민법 있죠. 민법은 법조문을 한 1000개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은 그 2배 2000개 조문을 공부해야 돼요. 2000개 조문. 그러니까 여러분 2차 과목 전체 다 합쳐도 공법이 양이 더 많습니다.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 있죠. 민법까지 합쳐도 언어기 많다. 공법이 많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얼마나 양이 많냐. 자, 여러분은 기본 교재, 기본서라고 해서 두꺼운 교재를 1월달부터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이 기본 교재 출제 범위를 다 소개해놨어요. 공법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 교재의 교재에 출제 범위를 다 소개가 안 돼가 있어요. 소개되어 있는 것은 전체 출제 범위의 약 40% 정도 소개되어 있고 소개가 안 된 부분이 전체 출제 범위의 60%. 그래서 40% 소개되어 있어요. 한 40 몇 프로쯤 되는데 나머지 60% 가까이는 책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책이 없는 부분은 시험에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게 노는데. 그렇죠. 버려야 돼요. 저걸 미련되고 저걸 공부를 하겠다고 그 공부하는 사람 있죠. 예, 평생 하세요. 그냥 평생 해서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목은 다른 과목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요 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 범위를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야 돼서 그 범위 안에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논 부분 어떻게 됩니까? 털려야 돼요. 털려야 돼. 못 맞춰요. 어디서는 어떻게 놓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법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출제 범위를 나름대로 정해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해준다? 제가 이거 보고 이거는 버리세요. 이거 보고 이거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딱 그렇게 양을 정해줍니다. 정해주면은 정해준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점 노느냐? 한 70점 노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이 6개 법령 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주 교재에서 여러분이 실제 출제범위 40%밖에 안 돼 있고 소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책에 소개된 부분 위주로 내주는데 소개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매년 어떻습니까? 조금씩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앞으로 한 3, 4년, 5년쯤 지나면은
아마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 과목 때문에. 그 안에 따야지 그 뒤에는 따기 힘들 겁니다. 지금 시험 주관처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자꾸 늘리고 있어요. 출제 범위를. 네. 자, 그러면 학습 범위도 늘어나고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합격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후맹년 뭐 그 다음 해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아사리 하시라는 것이 그거예요. 어중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할파이면 아사리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프린트 오늘 드렸죠. 자, 프린트의 두 번째 걸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거. 자,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법 시험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19년 10월 26일에 실시한 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법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 있으면은 자, 출제된 부분이 있고 출제되지 않은 부분, 공법 출제 범위에서 자,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과 나왔지 않은 부분을 30회 부동산 공법 문제 40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오지 선택형의 40문제니까 200개 지문이 되죠. 200개 지문 중에 부동산 공법 출제 범위에서 29회까지 출제된 부분,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출제된 부분. 29회 시험 동안에 기출된 부분에서 30회는 얼마나 나왔느냐. 거기 보시면은 자, 82개 지문. 200개 중에 82개 지문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41%가 출제된 부분에서 나왔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29회까지 미출제된 부분은 118개 지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몇 프로? 59%. 그럼 한 해 뒤에 거 한번 봅시다. 29회 시험에 보세요. 29회 시험에서는 출제된 부분이 얼마나 왔다? 60%. 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왔다? 40%.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 29회도 또 시험이 어렵다 하는데 29회 때에서는 기존에 기출된 부분을 60% 내줍니다. 예.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40%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때만 해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자 40% 비중으로 나왔으니까 역대 28회 시험까지 비했을 때 가장 많이 출제했던 해였어요. 그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했는데 자 30회 시험에 들어오니까 출제된 부분은 40% 정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새롭게 놓은 것이 60% 정도니까 출제 비중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냈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자체가. 예. 그러면은 29회까지는 우리가 기출된 출제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합격점 받는다는 뜻인데 실수를 하겠죠 또. 실수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고 이제 30회부터는 출제된 부분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합격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 비중이 더 떨어지겠죠. 이쪽 비중이 어떻습니까?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기출된 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합격하기 힘들어진다는 뜻이 되버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각종 동영상들 많죠.
그거 들어보면 뭐랍니까?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자,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이야기야.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합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뭐 공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약이 방대하다 그랬죠. 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놓을지는 장담문합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30회 시험에서는 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놓을 거로 예상을 저는 해서 여러분한테 다 체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마지막 수업할 때 이제 찍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정상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맞추기 힘든 부분, 출제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놓을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주는데 그게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공부 같은 경우 성적이 60점, 70점 이렇게 받는 이유가 이런 비중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자, 적절하게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했으면 대부분 공법에서 거의 가락 수준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미출제된 부분의 출제 비율이 높아지므로 기출된 부분만의 학습은 횟수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기존의 기출된 부분 중심의 동영상 강의로는 합격점 60점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기출 부분과 미출제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학습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출된 것과 미출제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준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학습하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시험에 있어서 학습 교재, 학습 방법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교재는 자, 지금 11월, 12월 달에 쓰는 교재가 입문서죠. 자, 입문서에서는 여러분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월, 12월 달 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공법에 나오는 용어 있죠.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이나 아니면은 자, 기존에 공부를 좀 한 분들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공법을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용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용어, 공법에 나오는 용어 보면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쓴 말이 있다 없다? 한 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만큼 용어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쓰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쓰는 교재가 기본서다 해서 두꺼운 책 있죠. 자, 이 기본서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자,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예. 외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고 5, 6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면 요약서를 가지고 이제 이해와 자, 정리를 해 줍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자, 그리고 5, 6, 7, 8월에 가면 문제집을 쓰죠. 예, 문제집을 쓰고 그 다음에 8월 중에 테마 정리를 해 줄 거예요. 자, 이 테마 정리는 페이지 수가 한 60페이지 정도쯤 됩니다. 자, 그래서 공법 전체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한 건데 몇 페이지다? 60페이지. 예.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뭐 입문서, 기본서 가지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요약서를 가지고 이해와 정리를 시키고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계적 이해를 한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8월 말쯤에 공법 전체 내용을 얼마나 줄여준다? 60회를 줄여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9, 10월 달 반복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암기를 할까요? 반복적으로 읽기 할까요? 이거 하면은 떨어집니다. 예, 떨어져요. 예? 자,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럴 때 공부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공부한 자세한 내용 기억나면 그분은 바로 떨어집니다. 기억이 안 나야 합격합니다. 예? 기억이 나면 떨어집니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요. 이거 외우면 될 일이에요. 이 난주체 양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외워? 못 외웁니다. 그냥 이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읽기를 하셔야 돼요. 읽기. 그리고 꼭 암기사항 있죠. 꼭 암기를 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이거는 난중에 프린터로 자 프린터가 4페이지 될 거예요. 4페이지짜리 프린터로 1월 달 수업할 때 딱 줍니다. 마음껏 외워라. 야, 그래서 이거 4페이지 이거 뭐 양도 그리 안 많아요. 요것만 외우면 공법에 암기할 게 없습니다. 요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 1월 달부터 암기 프린터를 가지고 외우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8월 달 돼도 다 못 외워요. 왜? 공부를 그만이 안 한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한 달 읽으면 30분 읽죠. 자, 읽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면 매일 10분씩 읽는다 생각하시면 이거 자 6달 읽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달 읽어서 몇 분은 180번 읽죠. 눈 감고도 선해집니다. 근데 그걸 할 줄 몰라. 그냥 외워라 하면 의욕이 앞서가 1월 달에 저 앉아가지고 막 써가면서 외워요. 그렇게 외우면 막 일주일 뒤에 기억이 납니까? 다 까먹지. 그냥 매일 눈으로 암기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10분씩만 읽으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다 외워집니다. 요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읽으면서 뭘 한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학습 교재 및 학습 방법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프린터에. 자, 요약집은 200개 지문 중에 30회 시험에서는 160개 지문이 출제됐어요. 그럼 몇 프로? 80%. 요약집을 보면은 30회 올해 30회 시험에서는 80%를 맞출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29회 시험에서는 자 200개 중에 지문 중에 몇 개? 182개. 92%, 91%가 요약집에 있다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요약집을 여러분이 제가 보면은 그냥 이해하고 정리한 데만 써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테마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법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우리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볼 거 60회 정리해 준다는 이걸 말해요. 자, 거기에서는 자, 올해 30회 200개 지문 중에 140개가 나왔죠. 예, 몇 프로? 그럼 이거만 보면 70% 학자 70점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회는 200개 지문 중에 144개. 그래서 72%좀 나왔는데, 그러면 테마 자료만 여러분이 보면서 이해할 정도만 되면은 몇 점 받는다? 70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테마 자료 60회를 외우라는 겁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이해된 상태에서. 자, 그리고 교재에 없는 지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시중에 나 있는 교재에 아예 없는 거예요. 30회 시험에는 200개 지문 중에 몇 개 나왔다? 40개 지문이 교재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교재 소개 안 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약 20%는 교재에 없는 거 냅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만점이 몇 점이다? 80점이라는 뜻이에요. 80점. 29세 시험에서는 200개 지문 중에 18개 지문, 약 9%가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틀리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분석 보시면 교재에 없는 부분의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교재에 있는 부분이라도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의 출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더 이상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용어부터 세부 사항까지 이해부터 하고 문장 중심으로 정리된 자료, 테마를 통하여 반복 학습함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외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입문서나 기본서나 요약서나 문제집을 통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 하면 8일 중에 이 자료를 정리해 주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뭐만 하면 된다? 읽기만 하고 암기는 해야 할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 별도로 자료를 줍니다. 1월달 첫째 수업 때.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것도 하루에 10분만 투자하고 읽으세요. 6개월 읽으면 200번 읽죠. 눈 감으면 자 눈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게 환해집니다. 외우는 방법 두 가지예요. 머리로 외우는 거, 자 눈으로 외우는 거 어느 것이 더 믿음이 갈까요? 눈으로 외우는 거예요. 머리로 외우는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왜? 이 머리 속에는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 모르게 조금 지나면 지가 바꿔보죠. 내용 싹 바꿔버려요. 머리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된다? 눈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눈으로 하는 학습을 머리는 뭐만 한다? 이해하고 내용은 눈으로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나면은 60회 정리해 주면은 여러분이 자 9월달, 10월달 2달 동안에 한 몇 번쯤 읽을까요? 10번 이상 읽습니다. 60페이지를. 그러면은 10번 이상 읽으면 대충 성적이 나와요. 올해 합격한 분 중에 10번 이상 본 분은 다 70점 정도. 한 5, 6, 7번 정도 읽은 분은 적어도 60점 정도 이렇게 노니까 어차피 이 과목은 만점을 받을 수 없어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만점이 80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 70%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죠. 자 그렇게 학습하셔야 되는데 시험은 이래놓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1년 만에 1차든 2차든 다 동시에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에서는 개론이 좀 어려웠죠. 계산 문제 나왔는데 손대니까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개론도 내자 하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어요. 2차 과목에서는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 이 과목입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책이 없는 건 막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되는데 자, 그 학습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좀 주의. 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자. 자, 그래서 첫째가 시험 공부하자. 여러분 여기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러 온 것이지 자 학문 연구를 위한 공부를 하러 온 겁니까? 그런데 학문 연구 공부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답게 해야 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공부는
자,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뭐가 시험 공부고 뭐가 학문 연구 공부입니까?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요. 예. 자, 시험 공부라는 것은 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죠. 시험 공부의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 이해, 시험 과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자, 학습 범위를 학습을 해야 할 범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여서 그걸 가지고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마다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습 범위를 줄여서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수업 들으면서 뭐 한다? 이해하고 학습 범위를 줄여주는 것은 여러분은 줄이면 안 돼요. 누가 줄여줘야 된다? 내가 줄여줘야지. 예. 여러분 그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앉아가지고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 공법 내용을 노트 정리한 거 있죠. 그거는 큰 벌을 받습니다. 10년간 시험이 안 돼도 안 되는 벌을 받아요. 예.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뭘 정리를 해? 정리한 거 보면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빼놨어요. 안 나오는 것만 잔뜩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학습 범위를 줄여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반복시켜줍니다. 그 반복도 여러분한테 몇 개 나가니까 어떤 반복한다? 읽기 반복한다. 암기식 반복한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읽기식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읽기식 반복은 제가 해줍니다. 예. 그래서 9월 달에 무한정 읽어줍니다. 예. 무한정 읽어줘요. 그냥 눈만 따라오면 돼. 읽는데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건 말아야지. 뭐 그건 막살 놔야 되고 그냥 눈만 따라오면은 읽기까지 다 해줘요. 그렇게 반복을 시켜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학문 연구 공부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자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자, 이 과목에는 자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돼요. 입문서 가지고 기본서 가지고 요약서 가지고 문제집 가지고 내용 쭉 하고 전체적인 체계적 이해를 하면 요것만 가지고 반복하면 되죠.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는 거 보세요. 자 저거 다에다가 또 인터넷에 나오는 이상한 자료 있죠. 출력 받아가 그 자료 내가 다 봤어요. 대한민국에 뭐 특히 878을 이후 넘어가면은 각종 무료 동영상에서 공법 요약 자료니 뭐니 이런 건 내 막 옵니다. 그거 쭉 보면은 이 60페이지 자료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지 이게 형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막 뽑아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머릿속에 혼란스럽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만 가지고 반복을 해야지 이것저것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학습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자 이 테마 자료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터넷에 나중에 아시겠지만 각종 뭐 동상 업체에서 무료 자료 제공해 주는 보면은 보기 좋게 해놨어요. 어떻게? 간단간단 해놨죠. 핵심만 탁탁탁탁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보기는 그게 좋아. 자 그걸 보면은 합격을 못해요. 왜? 그렇게 단순화된 자료 가지고는 요즘에 시험에 맞출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장으로 된 자료가 아닌 이상은 합격을 못해요. 그거 본 사람들 그 부분에 시험에 나왔는데도 못 맞춰요. 왜? 문장을 못 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된 것만 가지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 최근에 오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해결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나만 보세요.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학문 연구하는 공부라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는 어떻게 써놨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봐야 하는 것이 이게요.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공부지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공부. 이렇게 공부하면은 10년 안에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이렇게 교재에 있으면은 필기를 하죠. 예. 그러다가 또, 그 메모지. 여기에다가 메모까지 해가 여기 또 갖다 붙여요. 또 이 책에 있던 거, 저 책에 있던 거 막 갖다 붙여요. 자, 그리고 필기한 내용도 또 필기를 해서 또 노트 만들어가 또 별도로 해요. 다 바보짓이요. 이렇게 하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6과목 공부하는 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이런 식으로 해도 상당한 시간이 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세요. 뭐 자기 보는 책에 교재에 보면은 뭐 색깔 있는 펜으로 줄도 칠해놓고 이쁘게 메모도 해놓고 포스트도 붙이고 안 돼요. 그 바보짓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책은 이해하기 위해서 연필로 지면서 뭐 줄 댈 필요도 없고, 자, 이 부분 주의하니까 이 부분 주의하세요. 그냥 연필로 이렇게 줄 쭉 칠하면 되지. 예. 그거다 자를 대가 이쁘게 가 그거다가 또 메모까지 해가 이거 메모지까지 붙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 뜻이야. 예.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거는 학문 연구공부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어떤 내용, 저쪽에 정리 한목에 다 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따가 이렇게 붙여놔요.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나는 떨어지겠다 작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공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고 정리해주면 반복만 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학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초지일관해라 했더니 처음에 뜻을 굽히지 말고 시험 칠 때까지 꾸준히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초지일관을 자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자, 결석이 어떻습니까?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결석은 제가 처음에 첫 마디가 이 공부를 하시려면 아사리 해랬죠. 1년 동안에 아사리 하세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접어두고 11월 달부터 시험 칠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럼 꾸준히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정상 결석은 할 수 있습니다. 결석을 위해서 저기 뒤에 동영상 저거 해놨죠. 저거 보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결석이 많은 분은 시험 되기 힘듭니다. 결석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자, 꾸준히 출석해서 시험 칠 때까지 학습하시면 되는데, 자, 이 결석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다사, 자기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많은 사람. 그분은 일을 다 정리하고 공부하세요. 네. 무슨 모임인데도 땡겨야 되고 뭐 하려 그런 공부하느냐. 막 잘라야지. 예. 이왕 공부를 하려면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딱 1년 동안 오로지 이 공부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일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예.
자, 이 과목 공부하니까 야, 뭐 저런 까지 다 해야 되나? 길에 건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는 분은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 생깁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2차적으로 몸이 힘들어지죠. 몸이 힘들어지니까 안 아픈 데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안 아프다가 또 여기가 아프고 병원에 가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다. 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처음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시험 칩니까? 그럼 오늘 밤새야 되죠. 그런 식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해진 대로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시험 칠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1월 달이니까 뭣도 모르고 자 의욕만 앞서가 오늘 수업 듣고 오늘 수업하는 거 복습해야지 한 10분만 20분만 읽으면 될 걸 몇 시간씩 앉아있죠. 미우듯이. 그분은 4월 달쯤 되면은 안 옵니다. 수업을. 질려서 안 와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요. 11월 달, 12월 달은 수업만 듣고 저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끝. 자, 1월 달, 2월 달에는 자 수업을 듣고 수업된 내용을 뭐 학원에 잠시 남아서 복습 정도, 읽기 정도 한두 시간 하면 끝. 3, 4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남는 시간에 1차 과목 같이 공부하는 분은 1차 과목에 좀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6월 달까지 점진적으로 공부량을 어떻습니까? 늘려야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독서실에 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 그분 언제까지 공부하는지 옆에 보세요. 3, 4일 되면 다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질간 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 절대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여기 암기 프린트 준다 그랬죠?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잖아. 화장실 옆에 딱 놔놓으면 앉으면 딱 보면 돼. 매일 그렇게 하세요. 매일 화장실 가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또 보면은 별도로서 또 시간 내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또 봐요. 그러면 며칠 보다가 봐진다 안 봐진다? 안 봐져요. 안 보지니까 그냥 화장실에 붙여놔놓고 뚫어지게 봐라 이 말.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하지 말고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내용이다라는 뭐 간단한 복습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죠. 뭘 해? 정상적으로 놀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은 자연히 내가 어떻게 학습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언제 폭발적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죠. 9, 10월 2달 폭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수업을 꾸준히 듣고 이해하면서 딱 선생님들이 다 이거 정리해 주죠. 60일 딱 정리해 주면 그거 들고 9, 10월 달에 폭발적으로 확 끌어다 모아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주 쉽게 합격합니다. 자,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재로 들어갑시다.